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5년 5월 16일 시장 함께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급하게, 오늘 오전에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뒤늦게 이거 좀 작성하느라고, 급하게 좀 썼고요. 이제 빨리 또 하고, 또 강연회가 하나 또 있어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마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슈는, 사실 오늘은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냥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 이슈가 몇 개 있어서, 그거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청정 에너지 동향.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싫어하는데, 실상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아랍에미리트 여기 관련해서 이제 중동의 AI 시장이 열리니까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아쉽고, 햇살은 수출해서 잡자. 요건 뭐냐면 이제 그 FNF 아시죠? 디스커버리. 그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외국인이 드디어 10개월 만에 샀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도 물가 압력은 크지 않다는 이제 이은태 연구원님 내용이고, 삼양식품 목표 주가가 무려 170만 원. 대상, 흡프스프, 인텔리안테크, 덕산네오록스, 동국제약, 대양전기공업, 나이스평가정보, PSK 홀딩스, PSK, 전자공신, 디오이고요. 이제 실적 어제까지 다 발표됐어요. 이제 끝났고,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했고요. 경동나비엔, 케어젠도 좋은 실적 냈죠. 그리고 파마리서치 뭐 놀라운 실적이고요. 코스맥스, 대신증권도 순이익 증가했고, 리노공업,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 캐릭터 상품이죠. SAMG 엔터, 여기가 어제인가 아마 사갖고 갔던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롯데관광개발도 실적 좋고, 한국금융지주, 이스페타시스, TNL, 그리고 GNC 에너지도 이제 큰 폭의 실적 호전 보였고, 바이넥스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비올, 그리고 글로벌텍스프리도 지금 50억, 2배 정도 이익 났고, DYPNF도 참 이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요, 지금. SK오션플랜트도 호실적 기록했고, BHI 오늘 뭐 주가 급등했죠. 원전 관련주, STX 엔진, 서호전기도 이제 항만의 크레인 만드는 회사인데 좀 실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9억이나 나왔어요.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좋은 실적, ENF 테크놀로지도 좋은 실적, DI도 실적 좋았고, 가온전선 실적 좋았고요. LS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미코 아시죠? 미코가 352억 원에 놀라운 실적을 냈고, 율촌화학도 좋은 실적 냈습니다. 2차 전지이지만 좋은 실적 냈고, 세진중공업도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요새 HDC도 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예상 외의 실적을 내줬고, 삼양식품 좋았고요. 대양전기공업, VM, PSK, 동국제약까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대 이상의, 뭐 여기 제가 못 적어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 좀 실적 좋았다는 거 한번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미국 한번 증시부터 좀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월마트 가격 인상 준비한다. 소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나스닥만 빠졌고요. 반도체 좀 빠졌고, 오늘은 바이오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크게 빠졌는데 환율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미국 시장은 일단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로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상승했고, 관세 정책 유예됐죠. 그래서 낙관론은 이어지지만 어쨌든 오늘은 경기 방어주가 좋았어요. 미국에서 헬스케어나 이런 음식료가 주도를 했다. 근데 시장 랠리가 이어지지만 이게 여름까지 이어질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관세 부담 여전히 있거든요.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5%나 돼요. 왜냐하면 그 1월 달에 2.5인데 그때는 관세를 올리기 전이고, 지금은 보편 관세잖아요. 10%는 부과되죠. 중국은 더 높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제 관세율입니다. 관세를 낮췄는데도 이거예요. 여기서 낮춘 거죠, 그나마. 그래서 경기 침체 발생해도 뭐 가능성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월마트 CEO는 가격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 좋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물가는 많이 떨어졌고요.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과의 핵 합의한다는 얘기가 좀 갑자기 나오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원유 공급 이슈로 좀 급락했습니다. 파열 의장이 금리 예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5년에 한 번씩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거든요. 이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2020년에는 저금리,
물가 낮을 시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맞았는데 이제는 공급망 충격이 계속 발생해요. 예. 이게 비가 엄청 오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여름 장마도 아니고 소리 들리세요? 이게 저희 창문에 아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제 5년 주기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공급 충격이 계속 발생하니까 지금 공급망 혼란 때문에 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에 맞게 정책을 펼치자.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리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관세 이슈까지. 그래서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이걸 좀 둘러서 말한 거죠. 그건 좀 좋지 않은 내용이고 월마트가 가격 인상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관세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관세를 낮췄는데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비용 부담을 이제 월마트가 떠안긴 싫은 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떠안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떠안겠죠. 처음에 좀 떠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 기준 같은 회사잖아요. 소매업체. 근데 여기가 올려버리면 다 따라 올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올릴 거라고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오르고 4월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됐습니다. 3월에 이제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팍 늘었죠. 늘었다가 이제 그게 좀 감소하면서 소매 판매는 어쨌든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좋진 않죠. 판매가 0.1%밖에 증가 못했고, 뭐 스포츠용품, 취미용품, 백화점 뭐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지출의 근본적인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 근데 지금 왜곡돼서 뭐 이게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3월도 왜곡되고 4월도 많이 이제 관세 때문에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 빠졌고 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메타는 주력 AI 모델 출시가 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아마존은 그 알렉사 음성 비서 있잖아요. 이거 서비스 부분 100개 일자리 줄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사기 혐의로 지금 법무부 조사받고 있나 봐요. 아니 이 큰 회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11% 폭락했고 코카콜라 이제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그 경기 방어주로 그리고 풋라커 있죠. 이제 신발 유통사죠. 딕스 스포츠 용품이 이 회사를 인수할 거라는 이제 뉴스 나와서 급등했고 하루에 85% 올라버렸어요. 코인베이스는 일단 이제 어제는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사이버 해커들이 여기 고객 데이터를 훔쳤대요. 해킹해가지고. 그래서 2천만 달러 달라고 그랬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전체 고객의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사이버 보안이 여전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알리바바는 좀 빠졌습니다. 중국 내에서 경쟁이 좀 심해져서 시장 예상보다 실적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는 이제 오늘은 좀 없었고요. 따로 그리고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국내외 청정에너지 동향인데 트럼프는 석탄 아름답다고 표현했죠. 석탄 산업 부활을 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근데 엑셀에너지의 CEO는 석탄 쓸 생각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석탄 발전소 하나씩 폐쇄하겠다.
예, 트럼프랑 완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CEO들은요, 트럼프가 저렇게 석탄을 찬양해도 예, 뭐쓸 생각이 없는 거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해상풍력 안 좋게 얘기한 거 아시죠? 크고 못생긴 풍차, 생물 죽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프로젝트 막 취소하고 막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윈드원 프로젝트가 트럼프가 명령 내렸어요. 하지 말라고. 뉴욕주 주지사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거 전기요금 낮추는데 기여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이고, 트럼프는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도 안 좋게 봤더라고요. 태양광은 보통 중립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나쁘게 표현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적혀 있어요. 10마일 곱하기 10마일의 땅을 더는 비효율적인 시설이죠. 그러니까 태양광도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되니까. 예. 해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육상풍력도 안 좋다. 조류를 죽이고 소음 유발하고 부동산 가치 하락시킨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 전체를 그냥 좋게 안 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은 전기 수요가 많잖아요. 빅테크 투자도 많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 에너지만 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모순적인 거죠. 본인이 AI 사업하고 이제 추진하고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미국에 공장 짓고 전기 수요가 엄청난데 그거를 옛날 연료로만 하겠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SMR도 필요하고 뭐 이 LNG도 필요해요. 근데 대형 원전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재가동하려면. 그죠? SMR은 상용화 2030년은 돼야 돼요. 예, 지금 스케줄상 이제 올해부터 착공 들어가니까 당장은 쓸 수가 없고, 석탄 발전은 하면 안 되고요. 왜?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몇 년 후에는 비중을 확 줄일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당장 뭐 써야죠. 뭐 이게 필요하면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니까. 근데 많이 쓸수록 환경에 피해를 주니까. 아니면 이제 탄소 포집 장치를 옆에 넣든가요. 예, 포집 장치. 그걸 해소하면 뭐 좋은 방법이 되겠죠. 고객 선호는 낮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천연가스 발전은 미국에 풍부하고 장점이 많은데 어쨌든 건설비도 비싸고 짓는데 좀 걸려요. 신규로 늘리는 건 좀 쉽지 않고, 가스 터빈이 공급이 너무 적어요. 지금 주문하면 29년 이후에나 받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멘스 감회사는 뭐 미국은 안 좋지만 영국, 한국, 일본에서 수주를 받았대요. 해상풍력.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하죠. 대만 하죠. 일본 하죠. 미국 제외하고는 해상풍력 많이 해요. 그러니까 풍력도 트럼프 때문에 좀 망가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바이든 때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외쳤는데 신재생 에너지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그죠? 하나솔루션, CSN도 안 좋았어요. 초기에만 좋다가 결국 말미에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시기에는 반대급부가 좀 나고 실적 좋죠. 그리고 뭐 나쁠 거 이미 다 안 좋은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뭐 주도주가 된다 이거보다 최악은 지나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그 재생에너지 여기랑 ESS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예,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 석탄 빼고는 나머지 에너지는 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ESS가 가스터빈보다 좀 저렴하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리트 중동 AI 인프라 제점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매년 최대 50만 개 칩을 구매하는 걸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연간 매출의 15%가 더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올라간 건 중동 역할이 되게 컸어요. 네, 거기다 사우디까지 합치면 16%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물론 실제로 될지 모르지만 하이닉스한테 좋은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이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한대요. 지금 중국 의류 시장 안 좋은 거 아시죠? FNF의 그 MLB도 좀 고전하고 있고 안 좋은데, 24년 의류 판매 0.1% 증가했는데 컬럼비아 스포츠, 아모 스포츠, 아크테릭스 여기가 54%. 아웃도어는 성장한대요. 특히 그 트래킹 있죠. 예, 트래킹 검색량도 증가하고. 근데 여기 국내 기업에서는 그 디스커버리 아시죠? FNF. 디스커버리가 아시아 사업권 확보를 했어요. 이 브랜드로. 그래서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하거든요. 현재 10개인데 앞으로 100개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딱 맞죠. 그래서 얼마 전에 FNF에 대해서 그 VIP 자산운용이 지분 더 샀다, 취득했다고 제가 한번 공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더 추가했을까? 저도 좀 그게 좀 연결이 안 됐는데 이 보고서 보고 이제 연결이 돼요.
아, 중국에서 MLB 말고 디스커버리도 뭔가 성과 나오지 않겠냐. 이걸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뭐 엄청 빠져 있는 상태고 완전 소외주죠. 근데 뭔가 좋아질 게 보이면 한번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서 긴데 이 중에 요것만 제가 딱 따온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순매수 지금 드디어 10개월 만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호재에도 인플레는 여전하고요. 연준 금리나 9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위험은 해소됐는데 물가 부담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 비쌉니다. S&P 500이 PER이 21배나 돼요. 근데 금리는 4.5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바이오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금리가 요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그리고 물가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4월에 물가는 안정화됐지만 아무도 지금 믿지를 않아요, 잘. 약간 그런 심리. 월마트도 막 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다만 긍정적인 건 외국인이 주식을 10개월 만에 샀고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오르죠. 저는 환율이 내려갈 거로 봐요. 1,400원 이하로는 계속 안정화될 것 같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이제 같은 국가들이 다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국 통화 가치 관세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거 한국한테는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10개월 만에 드디어 외국인이 복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은 물가가 안 오를 거로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트레이드 서비스 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품 가격이 아니라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 있죠. 그러니까 수입하잖아요. 그때 그 유통업자가 얼마나 마진을 붙이는지. 마진을 안 붙이고 있어요. 역성장한 거죠. 역으로. 그러면 자기네가 감내하는 거예요. 이 관세 우리가 그냥 떠안을게. 그러면은 물건값이 안 올라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 많이 안 오를 것 같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근데 월마트는 또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은택 연구원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월마트가 좀 올릴지 아직 100% 결정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월마트가 올리면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은 좀 유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우려만큼 오르지 않으면 금리 인하 빨리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 좀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양식품이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한주정 연구원님이 또다시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놀랍습니다. 그냥 뭐 매출액 37%, 영업이 67, 미국, 중국 고성장. 그냥 저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우리 한국에서는 어쨌든 불닭볶음면 호불호가 되게 심하긴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선호식품 중에 하나고 식사 대용이고 그냥 코카콜라 같아요. 브랜드 그냥 대체 불가능합니다. 계속 성장. 그래서 목표 주가를 무려 17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단기에 좀 너무 올라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놀랐고요. 대상도 실적 좋았어요. 영업이 20%. 그 라이신 있죠? 그 돼지 이제 사육할 때 필요한 이 사료 첨가제죠. 그건 이제 먹는 걸로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 이제 아미노산이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을 규제하면서 대상이 반사이가 얻었죠. 그래서 실적 좋았고, 그리고 식품 사업도 경쟁사나 이런 다수 업체가 막 1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감익이 심했는데 그래도 선전했어요. PER 7배. 그러니까 대상도 많이들 물어보셨지만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고, 흡프스푼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고 올해는 폭발적 성장 좀 어렵대요. 관세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도 파운드리 투자 수혜주고 기술력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EST가 좀 들어온다는 좀 부담은 있지만 좀 시간은 걸리고, 그래서 흡프스푼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일단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하반기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조금 정체될 수 있다, 이렇게 실적만 보면 그렇고요. 인텔리언 테크는 좀 늘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 해상용 안테나 여전히 안 좋고요. 근데 지상 아마존에 들어가는 그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공급이 증가했는데 워낙 비싸요. 영국에 스타링크 경쟁사죠. 여기가 상용화 자꾸 지연돼요. 그러니까 여기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올해 상용화 더 이제 확장하니까 하반기로 갈수록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영업이익 올해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이제 해상용 안테나 고객사도 좀 주문이 늘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에 대부분 의존하죠. 전 세계가. 유럽 국가들이 원앱을 또 쓰려고 해요. 너무 스타링크 의존도가 크니까. 원앱은 유럽 기업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좋죠. 인텔리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원앱 서비스를 많이 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아마존은 좋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새롭게 요 그 인터넷 사업을 하니까, 이성 인터넷, 여기에 이제 안테나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좋다. 관건은 해상용이 턴어라운드하고 원앱이 좀 서비스가 늘어나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록스 실적 뭐 기대치 넘었고요. 매출은 감소했지만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도 좋은 실적을 냈어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인수해가지고 이번에 연결로 다 이제 2분기부터 완전히 반영되고, 그다음 갤럭시 Z 플립, 뭐 이런 폴더블 아이폰, 뭐 삼성의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잘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청색 소재를 상용화했대요. 이제 그런데 또 덕산네오록스도 청색 인간 호스트를 좀 개발 중이니까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E는 이렇게 이 위에 평광 필름 같은 거 붙이거든요. 평광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평광 필름과 다른 게 색깔을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 녹색으로 이 위를 이제 색깔을 이제 그 입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요거를 앞으로 요 기술을 좀 적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확대가 되면 덕산네오록스한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점진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또 애플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할 거니까 고사양 제품에 보통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이걸 쓰겠대요. 그래서 덕산네오록스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이 LS증권 저희 정우시 연구원님이 드디어 정말 기대를 상회한 실적을 냈어요. 항상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해서 안 좋았는데, 매출도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20.5%나 증가했고 기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그 센텔리안 크림 아시죠? 예, 그 화장품 매출이 급증했어요. 17.3. 그래서 주도했고, 화장품도 잘 되고 있지만 또 계량신약이 올해 4분기부터 판매 시작한대요. 이게 유레스코정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동국제약도 긍정적인 흐름 좀 기대를 해보. 그러니까 숫자는 나왔는데 주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올라가길, 2만 원 뚫고 좀 계속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전기공업은 뭐 1분기 매출 정우시 연구원님이 꾸준히 이제 써주신 보고서가 있는데, 뭐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조명은 선박 조명은 감소했는데 방산이 좋았대요. 근데 이게 과거에 수주받은 게 이번에 이제 인식이 됐나 봐요. 수익성도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용 센서 있죠. 압력 센서. 자동차가 이렇게 이 급 커브할 때 이게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딱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압력 센서로 잡아주는 거. 조향, 이게 뭐라 그러냐, 제동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센서도 지금 매출액이 무려 86.3% 급증했습니다. 자동차용 센서가 이제 고객사, 글로벌 전기차 여기에 적용이 되면서 중국 쪽으로도 가고 있고, 그래서 대한전기도 조선도 있고 LNG선 수해주고 방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좀 다 걸쳐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도 요즘에 실적 좋아요. 지난 분기에도 좋았고 이번 1분기도 43%나 고성장했고, 기업 정보, 개인 신용 정보 다 성장하고 있고, 신규 사업, 광고 매출, 이거 자회사가고요. 채권 평가 기업 나이스 P&I, 요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K홀딩스는 좀 아쉽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은 저점이겠지만 기대를 못 미쳤고, HBM 투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아직 좀 부진하잖아요. 삼성전자에 좀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삼성이 좀 잘 돼야죠. 그리고 코어워스, 이게 TSMC가 하는 그 패키징 방식인데, 여기에 리플로 이 칩과 기판 이제 붙일 때 쓰는 그 약간 이제 숄더볼을 평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수요가 탄탄한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디스컴은 찌꺼기 제거하는 장비인 거 아시죠? 이게 일본 경쟁사가 아직 독점이래요. 근데 이거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뚫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HBM 증설 강도가 일단 좀 감소하니까 올해 큰 폭 성장 좀 어렵다. 다만 올해 말에 HBM4가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TSV 이제 구멍이죠. 2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리플로우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 또 찌꺼기 제거한 디스컴도 필요하니까
예,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PSK는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실적 좋았습니다. 중국 비중은 낮아졌어요.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장비를 하니까. 예, 대신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중요한데, 메모리 업체들은 신규 디램 공장 증설과 V9, V10 낸드 전환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매출과 이익은 추정치를 좀 상회했다. 그래서 올해도 성장 가능하고 메모리 업체들 투자 확대로 수혜를 좀 전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그 기업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또 뭐 기업들은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공시는 DOU만 있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DOU 하나고 여기 박선영 부사장이 1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DOU는 아시죠? 아티스트랑 팬이 1대1로 소통한 채팅하는 거예요. 예. 플랫폼 버블 있죠. 요거 이제 유료로 결제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그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아티스트가 떠났어요. 그래서 좀 감소했어요. 1분기는. 4월부터 라이즈, NCT 위시 같은 또 핵심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구독자 수는 2분기에 늘어난다. 그리고 올해 최대 이슈가 그 텐센트 뮤직 중국에 진출했어요. 여기랑 계약을 맺고 그래서 6월부터 이거 시작한대요. 중국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텐센트 뮤직은 24년 유료 가입자 수가 1.2억 명이나 되고요.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그 잠재 고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핸드폰으로 뭐 여기 아티스트가 나 지금 산책 중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예. 여기 이제 대답한 거죠. 예.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채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장도 기다리고. 예.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1대1로 이제 약간 채팅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버블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다 한번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좀 견조했는데 코스닥은 바이오가 또 급락해서 참 바이오 못 가면 코스닥 가기 어려워요. 뭐 어쩔 수가 없고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로는 원전주가 요새 아주 뜨거워요. 그냥 뭐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원자력 현대건설도 좋고 원전이 좋고 LNG 관련주도 오늘 같이 덩달아 S&T 에너지 건설주에선 DLNC도 다 연결돼 있어요. DL 현대건설 다 원전 대우건설까지 연결이 돼 있죠. 손해보험주는 뭐 강하진 않았고요. 전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LS가 실적 좋았죠. 통신주도 요새 SK텔레콤 다시 회복됐고 풍력도 분위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하이닉스만 좋아요. 증권주 여전히 좋고 카지노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어요. 강원랜드만 조금 빠졌습니다. HBM 관련주도 한미가 수주공시 여기 나왔죠. 예. HBM 제조 여기 또 보니까 그 하이닉스랑 뭐 결별하니 많이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시면 하이닉스랑 또 428억 원. 이거 그러니까 결국엔 공급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급등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우고 뭐 하나랑 막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삼각관계도 아니고 예. 아무튼 서로 그냥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아니고 뭐 요 정도 좋았고요. 대부분 좀 빠졌고 오늘 2차 전지는 LG엔솔이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엔솔 지분 갖고 있잖아요. 요걸로 교환사채 발행한대요. 그럼 나중에 이제 LG엔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빠진 것 같아요. 참 2차 전지 언제쯤 좋아질까요? 진짜 힘드네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LG엔솔이 유독 빠진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LG화학이 최대 주주인데 LG엔솔 지분을 담보로 이걸 교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주가에 안 좋게 작용했다.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LG엔솔 같은 2차 전지 빠졌고 원전의 날이고요. 원전 급등해버렸고 삼양식품의 날, 한미반도체, HBM, 하이닉스 계열이 좋았습니다. 게임주 넷마블 좋았고 전선주도 좋았고요. 예. 그리고 DOE도 오늘 좋았네요. 예. 그래서 7% 가까이 올랐고 반면 오늘 바이오는 울상,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울상이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오늘 또 태양광도 좋았네요. 농심이 9%. 대상은 뭐 실적 좋은데 왜 빠진 거죠?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납득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은 뭐 카페24가 좀 많이 빠졌고 흡프스프도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반면
뭐 BHI나 미코 실적 좋았죠. 그래서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그 해석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예,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또 가야 돼서 좀 여기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건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다 올라옵니다. 영상. 토요일 또 함께 배우기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